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라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이거 배추잖아요. 그렇죠. 네, 배추 사진인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배추 한 포기에 두 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추 보통 3,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3,000원 네. 정도. 보통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한 5,000원 전화하겠습니다. 5,000원. 좀 네. 올랐을 것이다. 네. 놀라지 마세요. 무려 한 포기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와, 이건 배추가 아니라 거의 금추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역대 최장 장마와 또 집중호우 때문에 무화 배추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약 100%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채소는 약 30% 그리고 과일은 60%가 올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마트를 가보니까 정말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한 100g 정도 상추를 사는데 네. 4,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추를 먹기 위해서 고깃집을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그만큼 모자란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제 추석이 진짜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좀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자, 오늘 일사천리 준비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처음 대두된 게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9월 25일부터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피해자 측과 정부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이슈 후에서 탐험봤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의 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9월 19일이요. 제1회 청년의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 진출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요. 취업을 준비하며 갈 곳을 잃은 우리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난 7월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전주 서신동 바고말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황당한 이야기, 추적 사건 너머에서 준비했습니다. 탐사계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추적 사건 너머에서는 내 집을 두고도 떠돌이 신세가 된 입주 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새 집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친척집이나 단기 월세방을 떠돌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아파트. 총 21개 동 1,390세대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는 학교와 편의시설 등에 인접해 그냥 당시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도심 속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대 청약 경쟁률 230대 1이라는 높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단했죠. 그리고 올 7월 15일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 하지만 보류지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기존 집을 처분하며 단기 월세방을 전전하는 입주 예정자도 있는 상황. 보류지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량으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총 16세대가 보류지였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완공 이후 보류지를 낙찰받았지만 잔금까지 다 납부한 상황에서 원룸에서 최소한의 용품만 갖춘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 예약까지 다 해놨었거든요. 그 집을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보관 이사를 맡긴 거죠. 새 집에 들어갔어야 할 짐들은 임시로 이삿짐 보관업체에 맡겨놓은 미입주자.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보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 비용도 한 번 더 이사 비용을 내야 되면서 보관료는 보관료대로 또 다른 보류지 미입주자. 그녀 역시도 오갈 곳 없어진 이삿짐들을 한 달 넘게 이삿짐 업체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은 집이 팔려서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잠시 머물러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보류지를 분양받았지만 입주를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만난 제작진. 취득세까지 모두 납부하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계약서를 쓴 이후로 15일이 지나면 이제 키 불출이 된다고 해서 이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잔금을 납부를 하고 이제 취득세까지 이제 납부를 한 상태이거든요. 8월 1일 날 조합에 전화를 하니까 또 미뤄졌다고 그러고 또
또 언제냐고 그러니까 좀 뭐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왜 미루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입찰 공고문에 따라 조합의 잔금을 완납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공사가 키를 불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벅찬 마음으로 새 집에 입주하는 날만 기다려왔지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상황. 격분한 입주 예정자들 중 일부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키를 따고 들어가서 뭔가의 물건이라도 놓고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제 마음이 조금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시공사에서 또 경고문을 붙였더라고요. 허허. 경고문에는 직원 외 출입을 통제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보류지는 조합대 물건이 맞지만 이거를 시공사하고 협의 없이 조합원 총회에 의해 가지고 조합 통장으로만 입금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공사가 사업비를 회수가 어느 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된다. 보류지를 처분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 명의의 단독 계좌로만 입금받으며 조합과 시공사 간 금전적 갈등이 생긴 것. 그때 사무장한테 물어본 거죠. 시공사 입장이 사실이냐. 처음에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어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생기며 새 집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입주민들만 피해를 본 상황.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뿐 입주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들은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희망 고문이 따로 없네요. 저희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당연히 입주자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진짜 미아 같은 그런 신세 같은 상황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지금 억울하고 서럽고 마음이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시겠죠.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조합은 보류지를 처분해 발생한 수익을 왜 공동 통장이 아닌 조합 명의 통장에 받았을까?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해당 지역 시의원. 당초에는 물론 공동 통장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보류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민총회에 의해서 그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랬다면 조합장 입장에서도 그 통장을 공동 통장으로 다시 그 돈을 넣을 수 없는. 제작진은 시공사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계약서상 보류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공동 통장에 넣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던 것은 조합에서 계속 문제를 우려고 계약을 위반해서 문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계약은 우려고 계약이 돼 있는 도급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하지만 보류지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의 총회 결과를 따랐다는 조합 측.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이 중요한 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이 주어진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공동명의 계좌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서 조합이 단독 계좌로 받은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만 보류지 처분 대금도 다른 분양 대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계약 내용상 확인이 되면 당연히 시공사 측 입장이 반발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입주자협회 관계자. 그 토지 미수용자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아파트 주변 정비 기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시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로 지금 준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전체 1,390세대 가운데 890세대가 일반, 나머지는 조합원에 분양된 해당 아파트. 준공인가 전 임시 사용 허가만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피해로 전세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등기를 못 내니까. 그러겠죠.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입주는 했고 뭐 다 되어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준공인가 직전까지 토지가 수용되지 않은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법률 전문가.
당연히 재개발 조합이 처음 단계부터 토지 사용 승낙이나 협의, 매수, 수용 절차까지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준공 인가 직전에 들어서까지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하지만 조합 측은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만 취득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며 10월 중으로 준공인가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뒤얽힌 전주 파구멀 1구역 아파트. 하지만 입주자협회는 조합 측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본인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원론적인 얘기만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실 시공 논란까지 불거진 해당 아파트. 문제는 상가 건물 콘센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있어요, 문제가. 유례없는 장맛비가 퍼붓던 날 콘센트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아이고, 그 물이 건물 바닥을 덮었다는 제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해당 아파트의 부실 공사를 다룬 기사가 연일 쏟아지며 입주민들은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 엄청나게! 우리 입장에서는 집값도 올라오고 상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속상하죠 여러분도. 해당 기사를 접한 매매 예정자들은 불안함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를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보류지 미입주, 준공인가 미승인, 게다가 부실 시공 논란까지 휩싸인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조합 측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일반 입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가 제 일반 입주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또 많이 답답한 부분이죠. 저희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영상을 보니까 네. 해당 아파트의 보유지를 분양받은 16세대가 입주를 못했다. 네. 이것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네. 7월 중순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인데 준공 인가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이 피해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합 측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같은 문제에 재개발 조합 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간 제작진. 부장님 안 계세요? 사무장님. 자리를 비운 조합 측 관계자. 제작진은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류지 낙찰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처음에 내세웠던 부분이 이제 사업비 정산 부분에서 그쪽 계산과 우리 쪽 계산이 좀 틀리다. 이제 5월달에 이제 분담금 조정안 건 그거에 대한 재원을 현재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한다. 그때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킵니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단은 진행했던 부분이고 구두상으로는 뭐 시공사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행사와 시공사의 도급 계약서, 분양 등의 수익금 관리는 공동 명의로 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관리 처분인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통장으로 보류지 입주자들의 분양 대금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은 이제 보류지 분들에게 받은 그런 대금이나 금액을 공동 통장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로 신경전만 하고 있으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저희 그런 건 많이 답답합니다. 제작진은 조합장에게 준공 인가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근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전주시에서 이제 준공 인가에 대한 그 미승인 사유 같은 경우에는 맞고요. 그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사항이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재개발 조합장. 무슨 일일까요? 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오히려 입주자 협회 측에서 악의적으로 조합을 공격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을 너무 공격하고 뭐 입장문이라는 걸 통해 갖고 뭐 악질적인 행태라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희를 공격하는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좀 빼주시죠. 제가 처음부터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준공 미승인 이야기가 나오자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조합 측. 그렇다면 전주시가 준공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진의 토지 확보가 안 됐고요.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임시 사용 승인으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협회 측의 주장대로 아파트 단지 내 수용되지 않은 토지가 있으며 정비 기반 설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한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완료가 안된 거죠. 해결되면 바로 예. 준공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임시 사용 사유가 그 토지 미확보하고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면은 준공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 내 토지 수용이 입주 이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어렵사리 해당 토지주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합 측이 토지에 대한 명확한 감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토지주. 관리처분 계획상 감정 평가 금액이 낮아서 그 시정을 조합에다 몇 번 요구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조합에서는 전혀 그런 수용 절차를 진행 않고 미루다가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미수용된 토지는 대략 450여 평. 조합이 터무니없는 감정가를 제시해 조합까지 탈퇴했지만 조합 측은 여전히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많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 약 1,400명이 해당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으로 봐서는 손해보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바로 응하겠습니다. 해당에. 예. 하지만 조합 측은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과도한 보상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류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법률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입주자협회 관계자들은 시행사인 조합 측이 준공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를 감추기 위해 부실 공사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좀 이례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알 수 없는 하자들을 지금 많이 잡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악용을 하고 해결된 걸로 또 기사를 내시니까.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하자 아파트를 만드는 것 자체도 저희 너무 화나요. 저희 잘 살고 있는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올 할 6월 수 있는 입주 예정자 일이에요. 모임에서 만든 하자 조사서. 일정 부분 하자가 있는 곳들이 발견됐지만 이미 시공사에서 조치 중이고 전체적으로 타 아파트에 비해 시공 완성도가 높다는 총평. 2년, 3년, 5년, 10년까지 봐주는 AS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하다 보면 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면 또 계속 보수를 할 거니까 순차적으로. 또한 시공사는 일부 언론에 나온 하자 내용은 보도가 되기 전 이미 보수가 완료된 사항이고 추가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며 MBC 측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보류지 미 입주자들과 만나 취재를 하던 도중 조합으로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전이죠. 보류지 반가운 소식이네요. 관련해서 시의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보류지 관련해서 키를 조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키를 받으러 가는 보류지 입주 예정자. 그제야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기분이 좋네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 건데 어렵게 받아서 더 기쁨이 클 것 같아요. 며칠 후 그토록 기다렸던 입주를 하게 된 보류지 입주자. 이제 살 것 같고 그간에 좋지 않았던 감정 오게 되니까 조금은 수그러들고 이제라도 일이 잘 해결돼 다행이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지나서 입주가 지연됐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다고 하면 그 조항에 따르면 되고 그런 조항이 따로 없다고 하면 예정일을 못 지킨 것은 조합 측의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게 된 손해는 별도로 조합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보류지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문제는 해결됐지만 하자 보수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준공인가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해당 아파트. 아파트 준공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조합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입주민들도 입주민이고 시행사에 돈을 내고 저희도 구매한 소비자거든요. 그럼요. 저희는 저희 재산권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개 역할을 해서 그 둘 사이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갈 수 없고 빨리 둘이 합의해서 원만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도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민원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입장차로 불협화음이 잦았던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 깊어진 갈등의 골을 치유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 누구나 웃으며 인사 나눌 수 있는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추적 사건 넘어 재개발이 이뤄진 전주시 서신동 박원을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들 저희가 영상으로 보셨는데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국도시정비협회 천상덕 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방송에 보류지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보류주가 뭐야? 라고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이렇게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도 궁금한데요. 이 설명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네, 보류지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행정적 착오, 누락, 또 사업비 증감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애비적인 일을 저희가 미리 남겨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보류지를 분양받는 거는 서울 사례를 보면은 노또를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네, 왜 그러냐면 입주 시점하고 최초의 분양 시점하고 차이가 한 3년 정도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이 더 나서 네네. 그래서 아직은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한데 서울은 아주 인기가 굉장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아까 보니까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바구물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첫 번째 조합장이 3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행정적 연속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도 또 교체되어 있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 행정적 착오가 더 심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에는 안전하고 노또인데 오히려 이게 누락으로 인한 악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취재 도중에 네. 보류지 입주 예정자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 다행이에요. 나왔습니다. 네, 네. 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행인 건 다행인데 좀 문제를 짚어보자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고 또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지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시공사와 조합과의 계약을 문제죠. 계약을 첫 번째 그 보류지에 대한 부분을 조합에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 시공사의 사업비로 잡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시공사와 조합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요인이 되고 그렇다면은 조합이 첫 번째 잘못으로 봐야 되고 결국 또 조합장이 3번 바뀌고 정비업체가 바뀌었다 하는 거에 보면은 결국 궁극에 가서는 조합원들이 좀 잘못했다 이렇게도 봐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도내에도 이 영상 속 아파트처럼 재개발이 이제 추진되는 곳들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재개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29군데 정도 되고요. 군산이 재건축이 한 5군데, 익산이 한 4군데. 그다음에 각 시군에 이제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건립했던 그 주공 아파트라고 있죠. 그게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정도. 그러나 이제 분양가라든가 사업성 결여로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조금 준비 단계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잡음들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재개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좀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준비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덕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곳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좀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왜냐면 1년 3년, 5년, 10년 돼 가면은 그 조합장이 3번 바뀌고 정비업체가 바뀌었다 하는 거에 보면은 결국 궁극에 가서는 조합원들이 좀 잘못했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추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자본력이라든가 덕망이 없으면 아무래도 도덕적 회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자기 사업인 양 생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 사업인데 공익 사업을 떠나서 이렇게 사적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주의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행정의 역할은 어떤가요? 행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감은 전라북도와 전주는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봐요. 적극적 행정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최근에 공공재 개발, 공공재 건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공급 없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또 이제 지방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좀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하고 LH 공사를 이용해서 재개발을 좀 빨리 추진해서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은 약 한 2,000군데 정도 되거든요. 사업지가. 그래서 그 재개발 쪽에 공급을 확대해서 좀 집값을 안정을 좀 잡고 또 주택 공급을 함으로써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도로 지금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한국도시정비협회 천상덕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화제가 됐었던 사건의 그 후를 담아보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그 후 삶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